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본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한 아리랑TV 미주지역 채널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후 아리랑TV는 당시 입찰을 취소하고 올해 다시 사업자 선정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도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해놓고 또다시 입찰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국책방송사인 아리랑TV의 미국 내 송출 사업자 선정 입찰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LA, 뉴욕 등 5개 도시의 지상파 채널로 프로그램을 송출해온 아리랑TV가 지난해 미주 지역 방송인들을 중심으로 특정 사업자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 1년 사업 금액이 28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입찰까지 40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기존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아리랑TV는 입찰을 취소하게 됩니다. 아리랑TV가 다시 입찰을 추진한 것은 지난 4월 3년 사업 금액 61억 원 규모의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나섭니다. 5월 18일 마감된 입찰 결과 SBS 인터내셔널과 MBC 아메리카 등 4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 29일 아리랑TV 본사에서 각 사업자별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해 6월 2일 MBC 아메리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틀 후 LA 지역 썬데이 저널 USA가 사전 선정과 입찰 자격 등 이번 입찰에 대한 4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리랑TV 측은 6월 22일 아리랑 국제방송 입장을 통해 썬데이 저널 USA가 주장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느닷없이 입찰 참가 업체들이 형사처벌 확인 서류와 비영리 법인 자격 증명 서류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입찰을 전면 무효화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입찰 취소. 이번 입찰 참가 업체들은 지난해 입찰 취소 이후 6개월 이상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한 입찰을 마지막 단계에서 모호한 기준과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입찰 결과를 취소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는 오바마 케어의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 지급은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열린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3으로 보조금 지급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5년 전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이래 뉴욕주 등 각 주정부는 교환소로 불리는 건강보험 상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뉴저지를 비롯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은 34개 주의 주민 640만 명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등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보조금을 합헌으로 판결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개혁법을 통과시켰다며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판결 시 34개 주의 640만 명의 정부 보조금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 공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빨라야 다음 달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맨해튼 지법은 당초 이달 중순 선거 무효소송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이유 없이 무기한 연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승기 회장 측 변호사가 7월 초 2주간 휴가를 내면서 7월 말은 돼야 공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일부 한인 단체장들은 담당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고 하루빨리 공판을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단체장은 뉴욕 한인회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이런 커뮤니티 이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관여하지 않고 기각시키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뉴욕 타임즈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뉴욕주 검찰까지 재판 결과를 주목하는 만큼 판사가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제임스 로튼도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일 로튼도 시장이 주민 소환을 통해 해임될 경우 후임의 한인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펠팍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마이클 플로타 펠팍 민주당 위원장이 로튼도 시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플로타 위원장이 시장 지위를 이용한 친인척 특혜 비리 등의 이유로 로튼도 시장의 탄핵을 위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펠팍 조정위원회 위원장이자 민주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플로타는 오랜 기간 펠팍 정계의 최대 실세로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로튼도 시장이 타운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둘 간의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플로타 위원장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로튼도 시장 측은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펠팍 정부 관계자는 주민 소환 투표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추진이 되는 것은 분명한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튼도 시장이 해임될 경우 후임 시장 후보로는 플로타 위원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제이스 킴 부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서민 아파트, 일반적으로 퍼블릭 하우징, 시형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기다리는 주민만 27만 명인데요. 하지만 뉴욕시 시형 아파트 2천여 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주택공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9월 기준 2,342가구의 시형 아파트가 공실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1,366가구는 유지 보수 공사를 이유로 976가구는 수리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312가구는 7년이 넘도록 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80가구는 10년이 넘도록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평균 288일 동안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시형 아파트 대기자는 27만 3,39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주택공사의 늦장 행정이 심각하다며 주택공사가 비어있는 시형 아파트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측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가구당 실제 대기 기간은 평균 57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상당수의 시형 아파트들이 수리가 시급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160억 달러 정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욕시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에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생 규정을 위반하는 슈퍼마켓과 델리 등 식품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농무국사나 식품안전국은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위생 단속을 실시하고 총 847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시 업소는 749개, 롱아일랜드는 98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소의 위생 규정 위반 사안은 음식물 변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과 직원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시설 관리 상태 열악 등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로 지적된 사안들은 바퀴벌레 등 해충과 쥐가 출몰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식품안전국은 특히 롱아일랜드 적발업소에는 업소당 10장이 넘는 총 1,050장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플로싱에서는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일부 중국계 슈퍼마켓과 149가 노던 블루바드에서 35번가 사이 또 46번가와 162번가 인근에 있는 소규모 델리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퀸즈, 잭슨 하이츠와 우드사이드, 써니사이드, 맨해튼에 있는 슈퍼마켓과 약국 체인, 델리와 그로서리 등 여러 곳이 적발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3가지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배고프지 않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아프면 치료를 받을 권리인데요. 올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아침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 정부는 올 가을부터 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 급식을 픽업해 교실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업 전에는 물론 1교시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 공립학교들은 지난 10년간 무상 아침 급식을 제공해왔지만 아침 일찍 온 학생들에게 오직 카페테리아에서만 식사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아침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모든 학생들이
학생들이 가정 소득에 상관없이 배고프지 않은 상태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학생들의 아침 급식 참여율이 75%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의 질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실 내 쓰레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는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세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다리인데요. 그러다 보니 수시로 정체 현상이 빚어져 운전자들을 짜증나게 하죠.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상습 정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총 6,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전광판을 설치하고 화물 차량 우회로 연구 등으로 다리의 상습 정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항만청은 다리 진입로 부분에 설치된 전광판을 교통량과 제한 속도 등 교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 등이 설치된 새 전광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몰리는 화물 운송 차량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의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연간 차량 통행량이 평균 1억 대가 넘는 등 차량 통행량이 워낙 많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다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건립된 지 84년이 지난 노후 다리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 정체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운전자들은 항만청이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정체 개선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시 미니미터 주차기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미니미터 주차 단속이 시작되는 1시간 전부터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주차 단속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미니미터 주차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도로변에 차를 파킹하게 되는 경우 오전 8시부터 미니미터 주차요금 기기에서 오전 9시부터 적용되는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 단속 1시간 이전부터 미리 차를 파킹해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주차증을 미리 발급받는다 해도 요일별 도로 교대 주차 규정 등은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미니미터 기기는 주차 규정 단속 시간 이외에는 작동하지 않는 관계로 기계가 작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달 초부터 브루클린을 시작으로 5개 보로 전체 미니미터 기기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 관저에서는 어제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의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년 뒤 휴전이 선포되기까지 200여만 명의 희생자를 낸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오늘 LA 총영사관저에서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넋을 기리는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LA 한인회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6.25 참전 유공자협회 미서부지회 등 한인 커뮤니티 단체가 공동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6.25 참전 용사들이 함께 참여해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행사를 통해서 다들 6.25를 생각하고 또 그 희생에 대해 감사하고 또 앞으로 통일을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풍토가 해를 거듭하면서 무뎌져 가고 있는 가운데 6.25 전쟁에 참전했던 김혜룡 6.25 참전 유공자협회 미서부지회 회장은 이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젊음을 우리하고 같이 우리 한국전에 참여했던 미군들의 저희들 참전한 그들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혈맹 관계를 우리가 지켜서 6.25 전쟁을 경험한 미 보병 44단의 사단장과 한 참전 해군 용사는 대한민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혈맹의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he division has a long history with Korea.
At the end of World War II, we occupied Korea, moved the Japanese out, and then returned again in 1952 as part of the Korean War, staying there till 1954. So it's been a great relationship. Wonderful neighbors. They give me food, they take me to home, they give me dinner. They was best people I ever met. They was good people. 오늘 행사장의 한쪽 편에는 미 국립보관소와 한국 국립보관소 등으로부터 받은 6.25 전쟁 사진 50점도 전시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태국과 그리스, 터키와 에티오피아 등 유엔 참전국 대표들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순국 선열들을 위해 함께 묵념하며 6.25 전쟁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마음이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인 사회의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미국 암협회 자료에 따르면 폐암이 암 중에서도 가장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아시안들의 발병률은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박시몬 기자가 폐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암협회는 올해 미국 내에서 폐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유방암, 결장암 등 모든 암들보다 높은 발병률인 것입니다.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의 경우 백인보다 18%나 높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시안들의 흡연 인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흡연자의 경우도 간접 흡연을 통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을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도 폐질환의 큰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아시안 가정에서는 백인들의 샌드위치 같은 요리보다 상대적으로 연기가 많이 나는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 담배 피지 않으면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담배를 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 배우자를 통해서 간접 흡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댁에서 이렇게 요리하면서 나는 이런 연기나 이런 것들이 폐암 유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최근 의학계에서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는데 기존의 항암 치료법에 비해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이 표적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구 복용하는 이런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항암제에 비해서 이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의학계에서는 폐암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mon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생산되지 않는 일본이 어떻게 최대 다이아몬드 수출국이 되었을까요? 금 역시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다고 합니다. 보석 도매상들이 모여있는 도쿄 오카치마치 상가. 다이아몬드를 이리저리 살피며 흥정이 벌어집니다. 50만 엔で大丈夫?全然ダメだよ。ちょっと待って。どういう計算したら50万円になるんだ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엔화를 손에 들고 거의 매일 다이아몬드 수집에 나서고 있는 이 큰 손은 인도 사람입니다. 値段で日本は安いから日本で買って、お客さんも安いで欲しいんだったら悪い傷でもう売れる. 고객 10명 중 8명은 외국인 바이어들이고 귀금속 상가는 재고가 없어 못 팔 정도로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단 넉 달간 다이아몬드 수출은 벌써 600억 원대에 도달해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은 다이아몬드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매물은 30년 전 거품 경제 시절 사들였다가 장롱에 잠들어 있던 중고품입니다. 엔화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보석값이 올라가자 지금이 적기라며 결혼 반지에 달린 다이아몬드까지 내놓고 있는 겁니다. 今円安になればなるほどダイヤモンドは高く売れる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はい、売り時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금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져 해마다 수조 원대의 금부치가 일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13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47살 박모 씨가 동대학 리서치 센터에 취업한 후 약 1년간 담당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취업 비자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지만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자도 못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해당 교수와 일리노이 대학 등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 감금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2만 명에게 무료로 안경이 제공됩니다. 빌드 블라지오 시장은 안경 제조업체인 워비파커사의 후원으로 130개 커뮤니티 스쿨의 중고교생 2만 명에게 안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교생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시력 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기회로 시력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뉴저지 포트리 슈퍼마켓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신원 미상의 인물이 포트리 루모인 애비뉴 소재 AMP에 전화를 걸고 폭탄이 설치됐다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가게 내부에 있는 손님과 직원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폭탄 설치 여부를 조사했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난치병 환자를 돕는 한인 비영리단체 새생명재단이 한인들을 위한 24시간 무료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회장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24시간 언제든지 내과와 산부인과 등 각과의 전문의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콜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콜센터의 의료 상담가로는 새생명재단의 이사진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선선한 가운데 바람이 불면서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